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인도네시아의 오스트리아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입설이 사실로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스트리아 정부에 중고 유로파이터 15대 판매 요청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식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클라우디아 테너 오스트리아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테너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유로파이터 판매 요청에 대해 검토했으며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국방부 유관부서에 자카르타와의 협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너 장관은 우리가 유로파이터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된 목표다라며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를 위해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최종 사용자 인증 서류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의 핵심 구성원인 에어버스와 유로파이터 성능 개량 사업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4억 2천만 달러의 KFX 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인데요. KFX에 낼 돈은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외 무기 쇼핑은 잘하고 다니는지 우리 관계당국은 이런 소식은 제대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이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 보면은 정말 황당한 그런 전투기죠. 유로파이터 15대를 2003년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 구매할 때 이 유로파이터 이 에어버스에서 이 오스트리아 군 최고위층 수뇌부들하고 정치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 공군사령관 그리고 정치인 수명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큰 스캔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영국이든 공동개발이든 한 그 독일이든 이태리든 스페인이든 자신들이 공동개발하면서 맡기로 했던 할당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KFX 하면서 한국은 120대 인도네시아는 50대 이렇게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할당량을 맡아내기가 좀 부담스럽죠. 뭐 까놓고 보니까 이거 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지비 너무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자신들의 할당량을 제3국에게 넘겨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독일 할당량분에 대해서 걸려든 나라가 바로 이 오스트리아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 유로파이터 15대를 16억 5천만 유로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뭐 2조 원 조금 더 주고 샀죠. 그러니까 유로파이터 치고는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유로파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는데 비싸지 않은 가격을 주고 샀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옵션이었던 겁니다. 완전 깡통도 이런 깡통이 없는 것이죠. 피하 식별 장치 IFF까지도 없는 이런 전투기였고 그리고 뭐 이렇다 보니까 무장이라고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딱 한 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버전이었던 겁니다. 유로파이터가 아무리 기동성이 좋고 뭐 공대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미사일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딱 한 발만 달 수 있는 이 전투기가 이게 전투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마저도 유지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어서 유지비 파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것을 판매해버리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다 라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을 지금 너무 행운으로 너무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이 에어버스가 유로파이터 판매를 하면서 얼마나 사기를 쳤냐면은 이 당시 이제 16억 5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해주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게 35억 달러어치의 절충 교육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35억 유로죠. 유로가 더 비싸죠. 35억 유로어치 절충 교육을 해주겠다. 그만큼 오스트리아 물건 사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절충 교육하기로 했던 이렇게 이 회사에서 얼마, 이 회사에서는 얼마 이렇게 사인했던 그 회사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였던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사기 행각이 이 유로파이터에게
졌던 것이죠. 오스트리아에게. 그래서 그걸 이제 오스트리아는 지금까지 17년 정도를 운용을 했는데 정말 한숨만 푹푹 쉬다가 원래 이제 그 사브의 그리펜 그 전투기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팔면 이거 가지고 뭐 그리펜이나 뭐 이런 거 사겠죠. 그렇게 해서 이 유로파이터를 인도네시아에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어포스에 EADS에 지금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 업그레이드 작업 미사일 달랑 한 발만 쓰는 게 이게 전투기가 아니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도네시아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 인도네시아 해줘. 이제 이 조율을 지금 오스트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EADS는 해주겠죠. 왜냐 그것도 개량 사업도 뭐 AS가 아니고 이것도 완전히 그냥 매출이 창출되는 것이니까 뭐 얼마든지 해주겠죠. 뭐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인도네시아가 이제 유로파이터 15대를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최소한 25년 정도는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과연 이 UGB 파이터라 할 수 있는 이 유로파이터를 제대로 운용을 잘 할 수 있을지 UGB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문제는 우리 KFX에 지금까지 왜 4억 2천만 달러 안 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낼 돈 남아있지만 어쨌든 오늘 현재까지 2천억 원 정도만 내고 이 5천억 원 정도는 안 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우리 한국 국방부, 한국 방사청은 이런 거 지금 알고 있는지 그러면 당장 제 돈 벌고 그 돈 빨리 내라. 니들 보니까 그때 의원들이 이거는 예산 승인해 준 적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예산 우리 KFX 분담금 낼 예산으로 이거 지금 살리는 거 아니냐 우리 분담금 내라 아니면 방 빼 라고 해야 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해 보도해드렸던 브라질 해군의 중고 항공모함 매각 입찰이 올 스톱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도전해볼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19년 입찰 공고가 나왔던 브라질 해군 상파울로 항공모함 매각 사업이 8월에 공식 중단됐다고 현지 언론이 9월 7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1960년 진수되어 브라질 해군이 2000년에 1200만 달러에 매입한 이 항공모함은 브라질 해군의 기함으로 사용되다가 지난 2017년 성능 개량 사업이 취소된 직후에 리우데자네이루 해군기지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연말 입찰 공고를 내고 약 120만 달러, 즉 한화 15억 원을 입찰 시작가로 제시했었는데요. 이 경매에는 8개의 업체가 입찰 참가 등록을 했지만 요건을 충족했던 메디터레이니언 쉽스 브레이킹 사만이 경매 참가 자격을 얻어 수주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당국은 지난 7월 돌연 메디터레니언 쉽스 브레이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8월 말 항모 매각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왜 항모 매각 작업이 중단됐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900톤에 달하는 성면과 중금속을 문제 삼은 프랑스 정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브라질 해군 입장에서도 이 항모를 언제까지 리우데자네이루에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조만간 매각 사업 재개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 지금 1년 됐네요. 작년 2019년 9월에 15억짜리 항공모함 지금 중고로 지금 나왔다. 우리 해군이 사서 이거 여기에는 증기식 사출기, 어레스트 와이어 이런 거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그 가치로 지불할 돈으로 15억이면 정말 이거는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 12월까지 이제 입찰 마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나중에 알아보니까 8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그중에 이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1개 업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길래 제가 이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만 소식이 없길래 어떻게 됐지라고 하던 차에 바로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했다 이겁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좀 난항은 있었어요. 왜냐? 프랑스의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어떻게 반대했냐면은 원래 이제 이 같은 동급의 일본함인 클레망소를 해체를 할 때 인도에서 막 마구잡이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을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성면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제대로 그 해체를 하게끔 했었는데 이번에 이 낙찰을 받은 업체도 아마 120만 달러 이 가격에는 아마 성면에 대한
뭐 이런 중금속 물질에 대한 이런 발암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해체 ROC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이제 환경단체들이 지적을 하고 나섰고,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낙찰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은 뭐 브라질 자신들이 직접 이것을 해체할 리는 없겠죠.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한데 다시 성면을 비롯해서 이 발암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해체에 대한 이 사양을 입찰 공고에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공고를 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노보로시스크, 러시아 소련 항공모함 노보로시스크를 우리가 직접 해체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공사장에 우리는 뭐 지금은 쓰지 않지만 과거에 뭐 어마어마하게 성면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성면으로 만든 스레트, 거기다가 뭐 삼겹살 고기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우리인데, 어쨌든 그런 이 건축물 폐기물을 우리는 잘 이렇게 폐기를 하는 그런 기술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 그 분야 전문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정도 충분히 환경에 그 데미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해군이 지금 뭐 경항모다 뭐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우리 해군이 항공모함 가지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먼저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사출기 시스템, 어레스트 와이어 시스템, 그리고 항공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 비록 아주 오래된 거지만 이것들 다 보면서 한번 들여다보고 역설계도 좀 해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테스트베드용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가격 같으면 굳이 뭐 추경 예산 편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 각 군도 마찬가지고 정부 각 분야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2차 지원금 내보내는데, 각 군에서 뭐 해군에서도 무슨 용역이다, 행사다 이런 거 준비하다가 이제 취소하고 안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50명 이상의 큰 행사는 안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해군에서도 세미나다, 뭐 함상 토론회다, 또는 뭐 방산 전시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육군에서도 지상군 페스티벌이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다 책정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도 연구 용역 예를 들어 1억짜리를 해놨지만 실제로 낙찰은 뭐 8천만 원, 7천만 원에 낙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의 갭이 있죠. 이런 것들 다 털어서 과거에는 또 다른 용도로 다시 뭐 용역을 하나 더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거 다 털어서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한 추경 예산, 추가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탈탈 돈을 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이렇게 연출을 해낼 수 있는 돈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군이 의지가 있으면 이거 충분히 지금 이제 다시 공고가 나오면 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와서 진짜 저는 우리 해군이 제대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군의 항공모함의 갈 길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대만이 중국에 대항할 차세대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이 사업에 한국의 조선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미 해군 전문 매체가 그럴 일은 없다는 분석 기사를 내어서 주목됩니다. 대만 국방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개발 사업에 250여 명의 외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군력 전문지 네이버뉴스가 그럴 일은 없다라는 분석 기사를 현지시각 9월 3일 게재했습니다. 네이버뉴스는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은 한때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모두 반공주의를 표방한 우방국이었다 라면서, 중화민국은 192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으며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한국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려 했지만 미국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무산됐다 라며 양국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뉴스는 한국이 1992년 일방적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종료하고 주 대만 대사관 자산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넘기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양측의 군사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스는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자문이나
엔지니어가 대만에 들어가 잠수함 설계를 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벌 뉴스는 세계 해군력 동향을 영어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매체인데요. 유럽과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 매체의 이런 보도는 서방세계에 한국이 얼마나 친중 성향 국가로 낙인 찍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참 대만이 정말 오래된 잠수함들 가지고 있어요.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었던 그런 잠수함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대만의 그 군사력의 최대 목표는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못 건너게 만드는 것이죠. 공군은 하늘에서 중국 공군이 못 건너게 만들고, 해군은 바다에서 중국 해군이 못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수함의 활약이 중요한데 대만 잠수함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일본이 만들고 있는 소류급, 바로 이거죠. 이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일본이 국내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접 수출은 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게 이 기술을 수출하고 미국이 이 기술을 다시 대만에게 수출하는 이런 3자 전달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FMX, 즉 정부 대 정부 간의 계약에 따라서 미 정부가 구매해서 대만 정부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미 정부 보증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에 한 3,000톤급 정도의 디젤 잠수함, 바로 이제 소류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3,000톤급 정도의 디젤 잠수함이 우리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드는 장보고 3 잠수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 기술자들이 여기 가서 자문해주고, 2018년 5월에 이제 대우조선 관계자들이 대만 정부에다가 이 잠수함 관련 브리핑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방사청에서 잠수함 관련 기술을 대만에 기술 수출 승인한 적 없다라고 바로 그냥 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했었어요. 왜냐? 아니 중국 이 상황님이 노하시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그런 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 방사청 입장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국을 상전으로 보고 중국을 상황으로 보고 하는 이런 입장들, 그러니까 뭐 친중국가라는 거 이런 거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보도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인데 무슨 대한민국이 중국에다가 잠수함 기술 준다는 거냐. 모든 군사력 중에서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잠수함 기술인데, 그걸 어디 감히 중국 형님들 보시는데 불경스럽게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면서 대만에다가 중국 해군을 격파하는 잠수함 기술을 한국이 수출하겠냐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완전히 친중국가도 아니죠. 사실 이거는 완전히 뭐 중국에게 예속된 국가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지 안타깝게 그지없고, 대만 뭐 어떤 잠수함 만들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서 대만 해협 잘 지켜서 독립에 성공하는 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